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직장인 10년차 선택과 후회로 범벅이 된 나날들과 한켠에서 더 단단해진 생각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써낸 글들. 이래도 직장인, 저래도 직장인이라지만 그래도 고민하는 한 조금이라도 더 나다운 직장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원지수 작가님의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입니다. 적어도 25대쯤까지 나에게 한 가지는 명확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엄마 말을 잘 듣는 것,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 언니와 싸우지 않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남들이 대단하다고 할 도전을 하는 것 등등. 나는 잘하고 싶었고, 잘하는 애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에는 공부 잘하는 애가 되는 것과 엄마가 아파트 입구에서 아줌마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드는 것, 또래보다 피아노 잘 치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에도 받아쓰기 100점, 글짓기 대회에서 상 타기, 교실 뒤에 그림 걸리기 등 여러 가지 세부 카테고리가 있었으며, 나는 모든 영역에서 수를 받기 위해 정말이지 모든 순간을 치열하게 애쓰며 살았다. 그래서 직장인이 되었다.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 카테고리에 속했던 외국계 회사 영업사원이 나의 첫 직업이었다. 외국계? 좋겠네. 와, 영업사원? 힘들겠네. 두 가지의 반응을 모두 참 잘했어요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열심의 일상을 이어갔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달랐다. 열심히 한다고 100점을 받을 수 없었고 노력이 보답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비논리적인 요소들이 산재했으며 무엇보다 100점의 기준이 모호했다. 한 번도 기준 없는 레이스에 참여해 본 적 없던 나는 당황했다.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오늘이 힘겨워 울고 내일이 두려워 울던 수많은 낮과 밤이 지나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더 이상 아무 영역에서나 일단 100점을 받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100점을 받고 싶은 것,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 어떤 영역인가에 대해 가슴 파이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또 죽을 힘을 다해 직장인이 되었다. 종합 광고 대행사의 신입 카피라이터. 동기들이 모두 승진하던 날 3년이나 다닌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시 전혀 모르는 분야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는 결정. 이번엔 남들이 대단하다고 할 도전의 카테고리였다.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치열히 고민하고 부딪히고 아파하며 내린 선택과 노력의 결과였기에 이번에야말로 내게 남은 건 더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다시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숨도 안 쉬고 지나갔다. 나는 또 울었고 힘들 때마다 미친 듯이 밀려드는 후회와 후회하지 않으려는 마음 두 가지를 양손에 들고 괴로워했으며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드는 못해 먹겠어 라는 마음과 머리채를 잡고 싸워야 했다.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어. 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다며. 분명 원하는 일을 찾으려 고민했고 꿈이란 걸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난 또 힘들어? 시작할 땐 다 괜찮을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이 왜 지금의 나는 하나도 괜찮지 않은 거야? 어디에나 싫은 사람과 싫은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왜 난 지금 이 사람과 이 상황이
싫어 죽겠는 건데. 그래서 또 다른 직장인이 되면 되는 건가? 취직 후 10년, 여전히 직장인, 여전한 고민들. 아무리 묻고 아무리 가슴이 똥이 되도록 괴로워해도 마음 한구석을 계속 짓누르는 이 진로 고민이라는 녀석은 어째 답을 구하면 구할수록 털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끈적하게 인생 전체에 달라붙는 느낌이다. 이것은 정말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이라 당연히 어깨에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숙명 같은 걸까? 힘들어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해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직장인이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직장 생활이니까 매일 6시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매일 회사에 간다. 매일 고민을 한다. 답도 없고 끝도 없는 질문 하나가 눈꺼풀 위에서 차창 밖에서 커피잔 속에 나를 보며 묻는다. 왜 한때는 분명 죽을 만큼 간절히 원했던 곳에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지. 그런 날이 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집에 오는 걸음걸음이 유난히 질척이는 날. 아무도 내게 싫은 소리 하진 않았는데 딱히 좋은 소리를 들은 것 같지도 않은 날. 지하철 문에 떠밀리듯 기대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스마트폰 속을 구경하다 보면 참 나만큼 별일 없이 사는 사람도 없는 듯한 지금 내가 탄 이 삐걱대는 지하철만 빼고 세상 전부가 무지개 동산으로 달려가고 있나 싶은 그런 날. 도무지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 없는 내 모습을 창 너머 멀거니 마주보는 일이 낯설지 않은 건 그런 날도 이젠 일상인가 싶어서다. 난 지금까지 뭐 했냐. 가끔 일에서도 삶에서도 지금 이 순간 딱히 뚜렷한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면 조금 전과 똑같을 게 분명한 스스로가 한순간에 엉덩이에 구멍난 풍선처럼 쭈그려 보인다. 하루하루는 오지게 바쁜데 막상 한 달, 1년이 말도 없이 훅 가버리면 그동안 나는 뭐 했지 싶어 그렇게 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괜히 카톡 푸사들은 눌러봐가지고. 아니 그리고 한 살씩 먹을 때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건 왜 또 그리 많은지. 좀 전에 눌러본 푸사 속 삶들을 보면 똑같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언제 그렇게 다들 부업에, 사업에, 결혼에, 육아에, 각종 모임에 다들 하루가 48시간쯤 되는 건가? 나름대로 스스로를 지지리 볶아 시간과 시간 사이를 끼워 넣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몇 년째 리모델링 중인 건물 마냥 하염없이 도전 중 팻말을 걸어둔 인생 상태를 자각할 때면 마음은 긴급회의에 들어간다. 언제까지 도전 중이기만 할 거야. 어쨌든 계속 도전 중이라는 건 아직 어느 것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말 아니야? 일 그만 버리고 뭐 하나라도 좀 끝내보란 말이야. 언제까지 열심히 사는 애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도 바빴던 마음이 더 바빠진다. 30을 지나며 사회가 정해놓은 몇 살엔 이것 기준을 애써 모른 채 하며 달려왔더니 이젠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이 애매하다. 회사 밖 어디서도 속 시원히 성적표가 나오질 않으니 지금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하루하루 정신이 없는가 확실하지가 않다. 바쁨 더하기 바쁨의 답은 당장엔 더 이룸이 아니라 그냥 더 바쁨이다.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개인적인 성취를 방해하는 가장 큰 주적인 회사에서는
내 영혼이 체다 치즈 갈듯 아득바득 갈려나가는 그곳에서는 당신 참 잘했소 라는 성적표를 받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이 참으로 비싸다. 시력 감퇴, 의욕 감퇴, 수면 부족, 개인 시간 반납, 인간관계 축소. 어쩌다 땡대리가 이런 건 참 잘하지 한마디 들은 날엔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싶어 얼른 퇴근짐을 싼다. 누군가의 한숨돌로 얼룩진 지하철 창문에 대고 묻는다. 이놈의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아, 진짜 나중엔 뭐 해먹고 살지? 그러니 진작 뭐라도 좀 꾸준히 배워뒀음 좋았잖아. 연초에 등록한 기타 레슨 몇 번이나 갔어? 그놈의 영어학원에 갖다 바친 돈만 합쳐도 차 한 대는 샀겠다. 비싼 요가복은 사두고 한 번이나 입었니? 세상에서 나를 제일 심하게 갈구는 건 아무래도 부장님이 아니라 나 같다. 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면 또 억울한 것이 우리는 참 되게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도 적당히 하느라, 물도 충분히 마셔주느라, 저녁엔 뭘 해 먹어야 하나 머릿속으로 냉장고 속 식재료를 짜맞춰 보느라, 슬슬 부모님 댁에 전화할 타이밍을 보느라, 미루고 미룬 치과와 정형외과 예약을 또 한 번 미루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누워 쉬고 싶지만 막상 마음이 헛헛해질 것을 대비해 주말 계획도 하나쯤 만들어 두느라, 퇴근길에 받은 외국어 학원 리플릿을 챙겨보느라, 올해는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와야 남은 1년을 또 버틸 수 있을지 미리미리 최저가 항공권을 검색하느라, 화장실 갈 때마다 틈틈이 내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의 회식에서 부쳐온 소주 한 잔어치 뱃살을 떨어내느라 자기 전 스쿼트도 짬짬이 해가면서 내일 아침 회의 자료와 쓰다만 이력서가 뒤엉킨 스마트폰 속을 헤집다 그대로 잠이 들 때까지. 다른 이들의 평범한 일상에는 잘했다, 부럽다며 너무 쉽게 엄지를 치켜 세워주면서 단 1초의 틈도 없이 하루를 메우는 이런 스스로의 살아내기 위한 노력을 우린 종종 대수롭지 않게 내려 깎는다. 그게 뭐, 오늘 회의 하나 잘 끝낸 게 뭐, 그래봤자 회사가 돈 벌지 내가 보냐? 영어학원 레벨업 하나 한 게 뭐, 다 오래 다녀서 그런 거지. 그래서 회사가 주재원이라도 보내준대? 이직 준비? 막연히 하고는 있지. 근데 그게 뭐, 어차피 당장 옮길 자신도 없잖아. 좀 전에 헬스장 6개월치 결제한 거? 그게 뭐, 또 몇 번 가다 말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 이것도 저것도 해봐야지 하며 시작했는데 시작의 열정적 순간이 지나고 나면 원하는 모습이 되기까지의 과정 안에선 도무지 어디다 파이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막 시작했으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할까봐 뿌듯함을 아낀다. 남들이 나의 노력에 보내는 세모진 시선과는 별개로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도 참 어지간히 많다. 나는 나를 좋아했었다. TV에 나오는 SAS 언니들처럼 예뻤으면 좋겠다고, 우리 반 수정이처럼 인기가 많았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내가 싫진 않았다. 나는 밥도 잘 먹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피아노도 잘 치는 걸. 오늘 짝꿍이랑 아파트 상가에 가서 이렇게 우정 목걸이도 맞췄는 걸. 내가 오늘의 나를 좋아할 이유는 대단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를 그냥 좋아할 수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떴다 비행기를 두드려 보고는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고 두 손을 구리구리까지 해가며 자랑스레 말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어쨌든 피아노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피아노 학원에 가고 있고
매일 선생님이 그려준 꽃봉오리를 5개씩 색칠해가며 연습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피아노 앞에 앉았으면서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 원하는 만큼 잘 칠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건 8살의 일이 아니었다. 대신 앞으로 계속 더 잘 치게 될 것이 분명한 수많은 시간들에 가슴은 콩콩거렸다.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의 내겐 없는 것. 그건 나의 미래가 얼마든지 나를 기다려줄 거라는 여유였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좋아했었다. 더 이상 8살이 아닌 나는 나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무언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전까지의 상태는 매 순간이 불편하다.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기다려줄 것 같았던 시간은 어느새 내 뒤로 돌아와 바싹 나를 다그치고 있다. 아직 요만큼밖에 안 갔어? 뭐야, 약속이 틀리잖아. 내게 주어진 미래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감수해야 할 기회 비용은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커져버렸다. 그래도 애써 용기를 긁어모아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상황이 변해버리거나 사실은 다른 선택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아직 맘속에 정해둔 목표치에 가깝지도 않은 오늘의 내가 밉다. 그래서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운동이나 취미를 놓는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기만 하는 나 자신을 매일 마주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합리적 핑계를 만들어둔다. 나는 노력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랬더니만 이제는 노력하지 않은 내가 싫다. 사실 이 정도로 괜찮지가 않아서 남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보여서 노력 중이면 그래서 불안하고 노력하지 않고 있자니 그래서 불안하다. 아, 대체 어쩌자는 거냐. 나의 한숨으로 더 새카매진 지하철 창문이 덜컹덜컹 묻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류의 조언만큼 나 같은 성취 중독자에게 어려운 말이 없다. 결국 또 무언가를 성취하러 유학까지 가서도 변함없이 스스로를 채근하는 나를 보면 내겐 영원히 현재의 나란 없는 걸까 싶어 스스로가 짠하기도 하다. 물론 어쩌면 그 때문에 내가 계속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한 발 한 발 갈 수 있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 한 발 한 발. 어차피 평생 시간을 앞질러 가지 못할 거라면 늘 성취가 고픈 내 심장을 바꿔달지 않을 거라면 일단은 내가 지금의 내 한 발을 좀 더 괜찮다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어쨌든 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나, 게으른 나의 모습까지 억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최소한 오늘도 끝까지 살아낸 나를 약간만 더 뿌듯해 할 줄 알면 좋겠다. 결론 없이도 성적표 없이도 시작과 과정으로 나를 그저 좋아할 수 있었던 그때처럼.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았고 언제나 사랑받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나는 지쳐가는 나를, 외로웠던 나를,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하며 애썼던 나를 그저 아직이라며 모질게 외면해온 건 아니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